이번 19일 우리 국방부가 한미연합훈련을 포함한 어떠한 문제도 북한과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앞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3월 연례 한미 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 합의돼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한미 군사동맹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듯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도 덧붙였죠.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로 다음 날 한미 동맹재단이 주최한 한미 동맹 포럼 회의에서 대사직을 마무리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문 대통령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특히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적이길 바라지만 희망이 우리의 행동 방침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동맹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미 동맹 활동과 군사훈련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원하고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경계를 풀지 않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해리스 대사는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역사적으로 많은 선례가 있다면서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6.25 전쟁 하루 전 상당수의 국군을 휴가 보내면서 전력에 공백이 생겼었던 당시 한국군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한미 동맹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죠. 또한 해리스 대사는 북한이 더는 한국의 적이 아닐 수 있지만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위협과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여전히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첫 한미 군사훈련이 아직 2달 정도 남았지만 특히나 벌써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측에 훈련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북한은 과거부터 매해 한미 군사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극심한 공포를 느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단순한 연례적 방어훈련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실제로 대북 선제 공격과 북한 점령 작전 계획을 중심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관계가 급냉했던 시기에는 미국이 참수부대까지 운용했기 때문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적대 행위라는 것이 북한이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때마다 한국과 미국을 향해 전쟁 위기를 부추긴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이 같은 공포심 때문입니다. 사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7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훈련 기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계 상태를 최대한 강화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부터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 갑자기 연합군이 북한을 침범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항상 갖고 있었고 1970년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부터 그 공포심은 더욱 극대화됐는데요.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 시기 미 공군의 스텔스기 F-22 랩터에 대한 공보 때문에 9일간 지하 벙커에 숨어 공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F-22 전투기는 북한의 방공망으로 대응할 시간이 없어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전투기죠. 그만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바라보는 북한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북한은 한국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전시 대비 체제를 갖추고 훈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최근 군 관계자도 한미 연합훈련 기간은 북한 권력자들에게 최고의 고통기간이라며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을 전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군사력 확장을 비판하면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인데요. 특히 이번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은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대한 북남 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고 계속되는 첨단 공격장비 반입 목적과 본심을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도 내놓았는데요.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
도달했다면서 군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미사일이 어떤 종류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포 탄도미사일이라고 추측했죠. 사거리 800km의 탄도 중량이 2톤이 넘는 현무포 탄도미사일은 지하 100m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로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북한 수뇌부가 있는 평양의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발끈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갈 정도로 매우 강력한 무기이죠. 이 밖에도 우리 군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첨단 무기 확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 예산 규모도 해마다 불어나 2020년대 중반에는 일본 방위비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군사력을 키우는 동시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해온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군을 지휘하는 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되찾아오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의 지휘권을 메가더 극동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겼고 1979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연합사령관이 지금까지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죠. 이후 전작권 환수 논의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평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로 환수하는 데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지 못했죠. 그런데 평시작전권 환수 이후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1994년 전쟁 위기설이 나오기 시작하자 1년 후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하는데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면서 당시 한미 군당국은 2012년까지 전작권 환수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가 제기한 안보 공백 우려로 인해 2015년 12월로 또다시 연기되죠. 게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10월에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 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도록 하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과제를 이어받게 됩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 줄곧 추진해온 국방력 강화 계획 역시 전작권 전환 목표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미국과 전작권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 억지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군의 능력을 증명할 첨단 무기 등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한 이유 역시 훈련을 통해 전작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을 미국에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만 보면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정한 시한인 내년 5월까지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더구나 한미 양국은 매년 3월과 8월 두 차례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3월 훈련이 취소되고 8월 훈련은 축소되면서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 훈련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평가 가운데 지난해 미룬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올 상반기에 진행해야만 하반기에 마지막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탓에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환수 시기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 회의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전작권을 한국 사령관에게 전환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시간에 쫓겨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기보다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게 되죠. 이렇게 현재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만 확인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되면서 전작권 전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일단 서욱 국방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인준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취임하는 대로 연합 대비태세 방안과 연합훈련 시행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가 이렇게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환수 문제가 총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협의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을 강하게 비난한 이후 정부와 여당이 대북전단 금지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에는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때 이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갈라놓으려는 의도라는 것이죠. 또한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략 환경을 조성하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의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위한 우리 군의 능력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자신감을 드러내왔습니다. 바로 지난해 11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내년 3월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있을 것이고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군사행동을 보류하자는 올림픽 휴전이 유엔의 정신이라고 언급하면서 한미 정부가 훈련 진행 여부를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최근 우리 군이 SLBM 개발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타진하는 등 군 전력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전작권 환수 능력을 끌어올렸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축소되더라도 전작권 환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점에서 볼 때 집권 마지막 해 남북 평화 분위기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 협의를 통해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전작권 환수까지 진행하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다는